네. 남북관계 긴장감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지내셨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연일 담아내고 있고 전단살포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단살포 언제쯤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먼저. 네, 아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미 예고된 일이고요. 예. 최근에 북한이 말을 자신들이 입장을 발표하면 뭐 빠르면 일주일 이내 그 일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변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전단살포의 특성상 네. 기상 조건일 것 같습니다. 바람과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가 좀 우리 이 장마 예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수요일 이전에 하거나 아니면 그 장마 시기를 좀 지나서 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기상 조건이 변수가 돼 있지, 제 생각엔 그 변수만 뺀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기상 조건이 맞는다면 그때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남북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미 이전부터 그 대남 전단 살포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북한이 뭐 이렇게 우리가 남북 합의 이전에 대남 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남과 북이 그 전단 살포라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그 전쟁 지역에 있어서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됐었던 건데요. 네. 한반도가 분단되고 난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서로 간에 체제 선전 차원에서 소위 삐라를 서로 간에 보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삐라를 주워서 학교에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뭐 연필을 받고 뭐 이러던 기억도 나는데요. 과거의 삐라의 내용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 네. 그리고 상대 지도부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내용이나 또는 귀순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등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과거 대북 전단의 특징이라면, 예. 최근에 우리 남쪽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은 정부 차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좀 특징이고요. 내용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최근에 가장 북측이 문제 삼는 거는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좀 민망한 거는 우리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이설주 씨와의 어떤 아주 차마 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전단 살포 과정에서 물론 풍선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드론이라든가 무인기 이런 거 통해서 하다 보면 자칫 군사적인 충돌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허가받지 않은 접경 지역,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월경을 하는 드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군사적 적대 행위로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미 미국이 여러 차례 활용한 적도 있지만 드론이 군사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테러 단체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드론을 활용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접경 지역, 특히 이 비무장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을 날려서 하는 것은 자칫 중대한 적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구를 날리는 거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단 살포 말고도 지금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군사들을 어디에다가 개성이라든가 금강산에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 공공연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 왔는데 이건 언제쯤 실행에 옮길 거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이 결정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한 1개연대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서해안 지역의 해안포를 개방하겠다는 문제, 그다음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 하는 것들은 저는 늦어도 7월 한 초순, 그러니까 7월 한 10일 이전에는 다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경고에 대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또 대북 전단 문제 확고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 좀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측과 직접적인 대화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건 외교안보 당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다만 관련된 법적인 문제라든지 국내적인 법이나 또는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 여당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런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야당 측에서도 여러 인사들께서 대북전단 살포가 불필요하게 효과도 없고 사실상 남측 지역에 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요. 네. 효과도 없고 북측에게 괜히 어떤 대남 공격의 명분과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의 대북 전단 살포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단시키는 것과 함께 관련된 법을 좀 정비하는 노력을 좀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통합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북한에 좀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 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통합당에서 한국형 전술핵 배치 논의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 통합당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하나는 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야당도 건전한 비판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비판의 방점이 어떤 이 대안이나 또는 건전한 어떤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열어가는 것보다는 전형적인 과거의 어떤 색깔론적 방식, 예를 들면 불종, 굴욕, 친북, 반미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도 않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용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한국형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도 그다음에 국제정치하고도 현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우리가 스스로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져서 미국과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NPT 체제를 위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인데 우리가 과연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받아서 배치한다라는 개념인데 이미 미국이 전술핵 전략 자체를 용도 폐기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전략핵을 위한 어떤 운반수단, 소위 전략핵을 미사일로만 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B-51이라든지 폭격기나 또는 잠수함 그리고 장거리에서는 미사일의 정확성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전략핵 근거리 중거리나 단거리에 배치하는 전술핵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특히 자칫 전술핵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포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 전술핵을 대거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한국형 전술핵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핵 정책,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핵에 대한 이해를 핵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홍 의원께서 통일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 상황 때문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후임 장관 후보에 홍 의원님 이름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로서는 제가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자리고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관련된 정책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에 언론이 다루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이인영 의원 아니면 홍익표 의원 이런 정치인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분석한 것처럼 조명균 장관이 관료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현철 전 장관이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상황을 돌파하고 정치적 어떤 결정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 통일부 장관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볼 때에는 뭐 지금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그 대북 정책의 컨트롤타 역할로서의 그 통일부 장관의 역할과 위상을 조금 바꿔주는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과거 2004년도 정동영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동영 장관처럼 NSC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거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정무적 그 판단인데 통일부 장관의 그 말은 청중이 세 군데입니다. 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고요.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국내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말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은 이 세 명의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그 청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이 입장이 발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세 사람의 입장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등 각자의 역할과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그 과정을 좀 더 조율해낼 수 있는 정무적 감각과 판단력이 통일부 장관에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정치권 출신의 좀 더 역량 있는 정치인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어떤 분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꼭 정치인이 아니라더라도 밖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엔 저희들도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 이번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구태스러운 모습을 끊어내자고 했는데 구태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여야가 정쟁하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시간 보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직 뭐 당에서 어떤 입장이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첫째는 뭐 과감하게 야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해 끌어내거나 그것이 아닌다면 이미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책임을 지라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이 독주가 아니라 예.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에 이 속도를 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또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잘못된 게 결정 못하고 자꾸 시간을 끄는 거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이번 주에 복귀하겠다는 뭐 보도들은 나오고 있어요. 단 조건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네. 그래서 우리는 복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불가피하게 지금 저쪽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아니면 다 가져가라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놓거나 아니면 18개를 다 가져오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는 정치라는 것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선택을 좋은 결과로 이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선택을 우리가 하긴 어렵다면 결국은 8개 상임위원장을 차라리 다 가져와서 우리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심판받는 것이 차라리 책임 있는 자세지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을 끄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교섭단체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은 저는 반대하진 않겠는데요. 네. 그 이전에 시간이 되면 어떤 상임위를 할 건지를 교섭단체가 제출해야 되는 그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예를 들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배정한 게 아니라 네.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배치를 고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뭔가 벌칙 규정이나 강제 규정이 있어야죠. 네. 그렇지 않고 국회의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 상황도 그렇고 또 3차 추경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3차 추경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글쎄 지금 6월 통과가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사실 6월 통과를 위해서는 지난주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네. 추경 심사를 논의를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금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그 책임이 있다 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저는 지난주를 원구성을 관련된 문제를 지난주를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국회의장과 우리 원내 지도부가 지난주를 넘기면서 이 추경 국민을 위한 추경 3차 추경조차도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7월 초순 이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원구성 문제를 결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 마무리해서 만약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여야 간에 상당히 좀 경색 국면이 좀 오래 갈 것 같고 추경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들도 좀 준비가 될까요? 그 부분을 풀어가는 게 이후에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결국은 현재로서는 여러 차례 협상에 우리가 그 안을 냈고 그 협상의 조건이 문턱을 낮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일방적으로 걷어찼고 조영 원내대표께서 지방으로 잠적하면서 협상 자체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한정 목립을 이고 국회 파행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저는 그것이 20대 국회의 또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를 경험한 입장에서 21대 국회가 또다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저도 참을 수 없고 국민들께서 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도 이제 7월 출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좀 통합당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법사위원장을 가져야만 야당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건 환상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갖고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책, 그다음에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방식이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서 정상화하는 게 도리어 국민들로부터 미래통합당이 점수를 얻고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 여당보다 더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청취자 3991번 쓰시는 분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준 이유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슈퍼스타님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가져가도 3차 추경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입장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